KF21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개발의 유일한 공동개발국가이다. 개발 비용의 20% 한화 약 1조 7천여억 원, 미화 약 10억 달러를 부담하며 전투기를 양산할 시에 5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분담금은 매년 4월과 10월에 각각 납부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종종 나타나는 주장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로부터 받는 것은 개발자금 중 일부분밖에 없으며 인도네시아의 기술적인 기여도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부에서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어떻게든 분담 금액을 줄이면서 기술 이전 100%와 대외 수출권을 요구하는 협상 기술을 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호주의 F-35의 도입 가능성이 신경 쓰이는 모양인지 자국에서도 공개적으로 F-35 도입의 대항마격으로 언급하는 모양이다. 흘러나온 정보들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행동 반경이다. 한국이 로에 준하게 500km 내외의 행동 반경을 원하는 데 비해서 인도네시아는 국토가 해상을 끼고 매우 넓기 때문에 600km 이상을 원한다. KFX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2012년 제시안보다 2013년 초 제시안은 3피트가 더 길어졌다.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에 인도네시아의 유력일간지와 국방부, 사무총장이 KFX를 열매 없는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비난하는 기사를 올렸다. 2014년 10월 6일에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한국형 전투기 KF-X 공동체계 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서는 2010년 7월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양해각서 MOU에 따라 공동체계 개발 사업구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양국 간 비용 및 업무 분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측이 너무나 미온적으로 반응하니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까진 아닌데 일단은 투자를 미룬다는 듯한 보도가 나왔다.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현지의 언론을 인용하여 인도네시아가 이 사업에 불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위 기사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정확히 직역하면 일부 노후된 F-5 전투기를 교체할 수-35 전투기를 우선순위로 도입한 뒤에 후순위 산업인 KF-X 사업의 예산 집행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지 KF-X 사업을 전면 철수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대신증권이 분석, 평가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사찰단이 방한하여 일부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미 양국 간의 협정을 맺은 상태인데다 국가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을 단순히 지역 매체 신문을 통해 중단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가벼운 사업도 아니고 오히려 기술 이전과 기체부품 조립 범위를 정할 때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도 이런 언론 플레이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 걸러서 듣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이 90% 이상 완료가 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미 2015년 11월에 계약이 거의 성사되어 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재차 쐐기를 박는 기사가 나오므로 KF-X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서방보다는 친중, 칠러 성향인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면 한국은 다시 KF-X를 판매하기 위해 달콤한 미끼인 핵심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이전시켜야 하는데 미국은 밀접한 동맹 관계가 아닌 인도네시아의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다. 친중, 칠러 성향인 인도네시아에 넘어간 기술이 다시 러시아, 중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5년 10월 30일 인도네시아의 1차 개발 투자 예산 850억 원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11월 22일에는 정식으로 가계약이 체결됐다. 2016년 1월 국내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방산업체인 디르간따라의 부디 산토소 사장은 KF-X 전투기 제작 기술을 배우기 위해 20만 300명을 한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디 산토소 사장은 우리는 개발 비용의 20%만 부담하나 이 항공기 개발 기술의 100%를 전수받게 된다며 기술 이전은 20%가 아니라 100%라고 강조했다. 2016년 1월 21일 KF-X의 개발 공식 선언에 인도네시아의 에디완 뿌라보어 국방사무차관이 참석했다. 분담금 미납 2017 2023년 6월 현재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한화 2,800여억 원, 체납액은 약 800여억 원이다. 2021년 재협상에 따라 감액된 100여억 원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약 5,800여억 원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전액 체납이 예상된다. 타임라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7년 하반기 분담금 1,389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018년 1월 24일 미국의 항공우주 미디어인 에비에이션 위크에 따르면 기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계속 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후속 예산 배정 역시 불투명하다고 한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공군 내에서 방산비리 AW101 도입과 관련된 예산 문제라는 듯까지 겹치며 공군의 인기와 발언력이 떨어졌고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 중이라 IFX 프로젝트 KFX의 인도네시아 도입분의 지속 여부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KFX 사업 추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국방 예산에도 IFX 개발비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2018년 4월 20일 SBS가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와 가까운 인도네시아가 지분 참여를 했다고 한들 미국 기술이 잔뜩 들어가는 KF-X의 도입과 기술 이전이 가능하겠냐는 것 때문에 내부의 반대 세력이 강하다고 논란을 진화하려는 현지 움직임도 보도되고 있지만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5월 1일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정말 뻔뻔하게도 인도네시아의 불만이 보도되었다. 일부 미국 기술이 인도네시아로 이전되기 힘들다는 점, 인도네시아는 일부 물량을 생산만 하고 대외 판매권은 한국만 가진다는 점 등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방사청은 아직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때문에 한국 내 밀떡들은 지금이라도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UAE 같은 곳을 찔러보자는 의견이 넷상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미하다. 3일 뒤인 5월 4일 인도네시아는 사업을 접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럼에도 현지 생산된 인도네시아형 차세대 전투기 IF-X를 인도네시아가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IF-X를 제3국에 판매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실무 차원에서 합의했다. 다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지방선거와 2019년 4월 총대선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들이 집권을 위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발언을 앞다퉈 쏟아내는 최근의 분위기 탓이라는 의견도 있다. 2019년 1월 2일 KAI는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체계 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KF-X 사업에서 분담금은 낮추고 기술 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의 재협상안을 한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더불어 2026년까지로 예정되었던 분담금 완납 기한을 2031년까지로 늦추는 것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KF-X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X를 수출하는 권리의 확보까지 해당 안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군사 전문가는 기존 계약 조건도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과 비교하여 과하게 양보한 것이라 평가했다. 2019년 7월 공식적으로
KF-X 분담금으로 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에 자신들의 분담금을 깎아주고 남은 분담금도 현금 대신 현물로 대신하게 해달라며 날강도나 다름없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PRABOWO SUBIAENTO 국방장관이 직접 프랑스를 방문하여 라팔 48기를 구매 계획 중이라는 말로 한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였다. 라팔의 수량이 결코 소량이 아닌데다가 국방장관의 직접적인 발언이다 보니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 다만 수비안토 장관은 이 발언을 부인했고 그것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되려 위 주장은 프랑스의 라트류분이라는 매체에서 보도하였다고 발뺌했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도가 지나치는 뻔뻔한 재협상 움직임에 대꾸할 가치도 없었는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20년 7월 들어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협상력을 우위에 서기 위해서인지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기술진들이 KF-X 사업에 재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라 KF-X의 대체 목적인지는 알 수 없다. 2020년 9월 3일 KF-X의 시제기 최종 조립 과정이 공개된 후 재협상이 안 먹히자 애가 탔는지 같은 달 8일 현지 언론인 자카르타 포스트가 분담금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재협상을 하긴 했지만 다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분담금만 20%에서 18.8% 수준으로 낮추었을 뿐이고 미납됐던 분담금 5천억 원도 곧 지불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2021년 1월 KF-X 사업에서 아예 인도네시아를 배제해버리고 인도네시아가 지불하기로 한 분담금을 정부와 KAI가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떴으나 방사청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위에도 서술되었다시피 인도네시아가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국 언론에 엄프를 하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는 행위를 여러 번 해왔는데 역으로 이 기사는 인도네시아의 그런 행동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언의 압박을 주고 어느 정도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기사일 가능성도 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면 아마도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는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는 상황이 와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순조롭기 때문에 가능했다. 2022년 7월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곧 계약서가 수정될 전망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담금의 현물 납부 대신 현금 납부를 고수한다고 한다. 현지 시간으로 2023년 6월 26일 인도네시아 신문 콤파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분담금 납부를 이행할 것이며 현재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 밝혔다. 이에 앞서 5월 한국 방위사업청장인 엄동아는 인도네시아에서 6월 말까지는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으나 6월 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국방사청이 발표했다. 원인과 주장 201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지분 축소 요구로 평가되었다. 그러면서도 개발기 분담금 지분은 축소하면서도 개발 기술은 100%로 싸그리 다 이전받고 실기체는 기존 단가약 70만 800억 예상보다 훨씬 싸게 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기존 계약 물량인 50대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로 줄여서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도 성에 안 차는지 이제는 기술 이전 받아 만든 자국 버전 IFX를 한국 정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요구하는 등 인도네시아는 기술적, 재정적으로도 공헌을 못하기에 의린 상황임에도 갑질을 하는 상황이다. 최우선 동맹국 수준이 아니임에도 F-16V 라팔 유로파이터 서방 측 전투기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하고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수-35 등 인도네시아의 신규 기체 도입 이야기는 분담금 미납 사태 이후 다양한 기종을 대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KF-X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흔들기이자 도둑놈 신보 전략에 심하게 말하면 공헌도 없이 권리만 따가려는 것으로 보이다 보니 국내 밀떡 및 해당 사업에 관해 관심 있는 자들의 시선은 매우 곱지 않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KF-X 목리가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과도한 할인과 무제 한정 양보를 강요하는 협상이자 날강도 전략으로 평가한다. 개발 일정 순항과 실물 목업 공개를 앞두고도 상세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국방위에서 KF-X 일정 단축 가능성이 언급되었기 때문. 또한 인도네시아 개발진이 기여하는 핵심 기술 개발이 전무하고 되려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당사국인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이전함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2015년부터 일관되게 고수하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가 KF-X를 참여하면서도 기존 운영 중이던 전투기를 대부분 러시아제로 교체하여 국방 예산 부족 문제를 지속, 노출하는 등 주장과 배치되는 행보를 해왔으며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받을 IF-X의 양산 기체가 신평 기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다면서 KF-X 프로젝트에서 자체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한, 분담금 축소, 기술 이전 100% 등등 개발 핵심 국가인 한국 정부가 들어줄 가치도 없는 요구안을 내밀며 무한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러시아 전투기를 10대나 추가 도입한 탓에 기존에 운영하던 전투기 중 1대1로 교체가 예상되는 물량은 F-16 29대와 기령이 꽤 남은 호크 계열 전투기이다. 결국 개발비도 낼 능력이 없다면서 대부분의 기술을 이전 및 수출 권한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호크 계열을 조기 도태시킬 게 아니면 운영 기체를 늘려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2015년 이후로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항공방산 전문 유튜브 채널 프로파일럿에 출연한 정광선 공사 32기 출신 예비역 준장이자 전 KF-X 사업단장의 개인적 의견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공사 졸업식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KF-X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002년에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을 수 있다. 당시는 T-50을 개발할 당시였고 이때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과 투자를 받았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하여 KF-21에도 적용했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이 있고 나서 국방비가 늘어난 이후 다시 사업을 꾸리는 1415년의 시점에서는 이전과 다른 계획 수정이 있어야 했는데 윗선에서 그러지 못했다.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투자금이 10년간 연간 1,700만 2천억 정도인데 현재의 한국의 경제력으로 이것을 부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력 유지 필요론. 다만 정 전 단장은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문제에 대해 우리가 여기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끊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어차피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안 지켜서 본인들의 신용을 깎아먹어도 우리가 개발비를 다 대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먼저 손절해도 결국 우리 돈으로 가야 한다. 먼저 나서도 상황은 바뀔 게 없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을 때 기술 이전이나 계약된 전투기를 주지 않으면 된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다른 민간 부분에서의 경제 교류가 활발한 국가인 만큼 대승적 외교 차원에서 관계를 악화시키기 말고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측의 무성의 2021 경과 2021년 3월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인도네시아 해군에 수출된 나가파 4급 209급 잠수함의 3번함. 인수식에서 그동안 한국산 무기에 대해 갖가지 태클을 걸어오던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참가하여 한국산 무기에 대한 호평을 하고 KF-X의 시제기 출고식 초청장까지 받아들인 것으로 그동안 대놓고 직접적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해 비판하던 프라보어
장관의 행보와는 상반되었다. 이는 시제기 조립을 비롯해 프로토타입 완성이 눈앞에 오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KF-X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는 KF-X가 인도네시아의 불만과는 달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 거의 완성을 앞두었기 때문인 듯하다. 인도네시아 공군 재건 계획에 따라 2024년경까지 공군 현대화를 이루려 했지만 전투기란 게 돈이 있다고 해서 제깍제깍 구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주로 중고기체 위주로 알아보고는 있었지만 예정 대수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도입과 운용에 대해 계산이 서는 KF-X를 칠해 포기할 수도 없어진 상황에서 이전처럼 막대할 수는 없어졌으니 행보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많이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를 받아야 할 나라이며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가 전격적인 수도 이전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행정복합도시 개발 경험 관련 협력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관련으로 어깃장을 놓다가 한국 여론이 악화되고 관계만 나빠지는 중이다. 아무리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적 관계라고는 해도 국익이 될 일에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국내 이미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일단은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잘한 문제들이 더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도 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인기 상승을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동아줄을 꼭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프라보어 장관도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고 그간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프라보어 장관의 입장 변화로 KF-X의 협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내부적으로 완전히 수입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지 21년 4월 8일 프라보어 장관이 직접 방한하여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다음 날 있었던 KF-21 출고식에 직접 참석까지 하는 등 확실히 KF-21 인수 확정으로 선회한 입장을 보였다. 시제기에도 태극기 옆에 인도네시아 국기도 새겨졌다. 다만 인도네시아 측은 아직도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인데다 이마저도 감액과 유예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더라도 일단 분담금을 완납해야 시제 5호기를 넘길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2021년 4월 인도네시아와 함께 KF-21 개발을 끝까지 완주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KF-21 AESA 레이더 같은 핵심 부품은 대한민국 단독으로 개발했으며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 이전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심 장비가 이상이 생기면 기술보호 차원에서 한국인 엔지니어가 수리하게 될 것이라 한다. 2021년 8월 11일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 복귀를 선언하고 엔지니어들이 다시 프로그램에 합류할 것이라고 방사청이 8월 11일 밝혔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32명이 업무 복귀 준비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1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2021년 11월 11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현물 30%, 현금 70%로 납부하기로 협상이 타결되었음이 발표됐다. 현물은 석유, 천연가스, 고무 등으로 지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인니의 분담금도 줄었다. 2023년 2월 중순 인도네시아 측에서 연체 중인 분담금 8천억 원 중 4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으며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수표로 확인되었다.